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인생의 부록을 넘어 달리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희 과거 이야기를 한번 써볼게요. 제 결혼 생활 중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애는 공부도 잘하고 교대 나온 데다가 해외 연수까지 다녀온 애야. 근데 너랑 결혼한다고? 참, 내가 아들 곱게 키워 남주게 생겼다?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던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거르지 않고 했던 말이었네요. 저도 어디 가서 꿀리는 스펙은 아니었어요. 지방 국립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20대 중반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해 6년 넘게 한 회사에서 실적도 좋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제일 대단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해. 공무원처럼 말이야. 시어머니는 퇴직한 국어 교사셨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네요. 엄마, 애는 착해.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교사가 최고지. 실적에 치이지도 않고. 어디 나가면 존경받는데. 아버지가 없이 자라서 그러지 시어머니는 제 남편을 끼고 살았다고 하였고 그로 인해 아들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결혼을 제외하고 시어머니가 정해준 길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왔다고 하는 남편이었죠. 교사가 좋긴 하지. 그래도 내가 말했잖아. 같은 교사들이랑 얘기하면 잘 통하는 것도 있지만 좀 답답한 것들도 많아. 고지식하거든. 엄마, 그냥 좋게 생각해줘요. 넌 내가 교사 만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니? 엄마, 나 못 믿어? 너야 믿지. 그래도 교사들은 검증이 됐잖아. 인성이든 뭐든. 하여튼 엄마는 네 결혼 반대할 생각은 없어. 우리 아들이 그동안 그래도 엄마 말 거르지 않고 잘 들어줬는데 엄마도 어느 정도는 양보해야지. 어머님 감사해요. 너 좋으라고 허락한 거 아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큰맘 먹고 허락하는 거야. 사실 어차피 결혼할 건데 반대해봤자 뭐하니? 서로 감정만 상하지.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다.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기도 하고 네가 그래도 똑똑하다고는 하니까 결혼 허락하는 거야. 솔직히 교사 집안에서는 교사 며느리 원하는 거 모든 교사 집안이면 다 할 거다. 네가 교사가 아니라서 그런데 원래 이렇게 따지고 제거하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 말아라. 사실 기분은 나빴어요. 교사에 비해 그렇게 제가 주눅이 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대놓고 반대를 했다기보다는 아쉬운 마음에 그런 소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좋게 이해하려고 마음을 많이 썼네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때 왜 그랬지 싶었는데 그때는 천지분간을 못할 때 말이에요. 결혼 허락을 받을 때가 딱 그랬어요. 기분은 나쁜데 대놓고 화낼 일은 없었고 그냥 해야 하자고 생각하면 이해 못할 게 없었거든요. 우리 엄마 진짜 쿨하지? 내가 그랬잖아. 엄마 진짜 좋은 사람이라니까? 저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반대는 하지 않으셨기에 저희는 결혼을 하였네요. 결혼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기회만 나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임용이나 준비해봐라. 정석이가 그러는데 그래도 공부 꽤나 했다며. 그래 옳게 공부 좀 해봐. 엄마가 교사 며느리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못해도 하는 신용이라도 하면 엄마가 좋게 보지 않겠어? 네 시누이 말이 맞다. 교사 집안에 시집와서 명성을 얻었으면 너도 내 부탁을 들어줘야지. 말끝마다 교사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준비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사실 노이로제가 걸리겠더라고요. 애초에 뜻도 없는 사람에게 교사가 최고의 직업인 양 자꾸 주입을 하려는 게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싫었어요. 그것도 적성에 맞아야 하죠. 전 누구 가르치는 것보다 이렇게 성과 내고 일하는 게 좋아요. 애매한 직장 다녀 뭐하니? 안정적인 게 최고라니까. 솔직히 교사라고 해봐라. 어디 나가면 다 박수 쳐주지. 이 대단한 거 아닌데요. 어머님, 저도 나름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교사에 비할 수 있어? 의사 변호사는 못하더라도 네가 우리 집안이랑 좀 맞으려면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하다못해 시간제 강의라도 하는 강사라도 하면 좋잖아. 여자 직업 중에 교사만 한 게 없는데. 본인도 교사 출신이라 그런지 어머님은 교사 부심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동조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에게 하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이참에 공부 좀 해봐. 너 머리 좋잖아. 얘도 이렇게 부추기는데 어떠냐? 직장이야 오래 다녔으니까 돈은 있을 거고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고 도전해봐. 교사 아니고 공무원도 괜찮아. 공무원도 안정적이고 나랏밥 먹는 일이니 얼마나 철밥통이야. 복지도 괜찮고 말이야. 올케 공무원 정도 되면 우리 집이랑 급은 맞아지겠네. 아, 엄마가 말하는 공무원은 9급 아니라 5급인 거 알지? 솔직히 행시 정도는 붙어줘야 우리 가문이랑 좀 비슷하지. 엄마가 결혼 허락해줬으면 이 정도는 생각해봐. 아니요, 전 공부할 생각 없어요. 어차피 지금 다니는데 오래 못 다녀. 여자들이 왜 남자들에 비해서 회사 생활을 못하겠냐? 이유가 있는 거야. 교사같이 안정적인 직업 아니고서야 길게 보면 힘들다니까. 내 말 듣고 잘 생각해봐. 매번 시어머니와 남편은 사상 교육하듯 귀에 닦지 않게 교사 얘기를 꺼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적도 있었네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시누이 친구 얘기를 할 때였죠. 걔 서울대 나와서 교사 됐다더라? 그 집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어디 시집갈 때도 아마 두 팔 벌려 그 집에서 환영할 거다. 교사 며느리 누가 싫어해. 그 말을 들은 시누이와 남편은 웃더라고요. 너도 이참에 공부하라니까. 네 머리 정도면 교사 된다니까. 그것도 적성에 맞아야지. 내가 몇 번 말했잖아. 난 누구 가르치는 거 못한다고. 이렇게 내 친구 교사 됐다고 하니까 진짜 대우가 달라지더라. 공무원이라도 해보라니까. 사실 걔가 내 동생 중 관심 있어 했어. 우리 엄마 교사 며느리 얻을 뻔했다니까. 그러니까 올케가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지. 형님, 사실 이런 말 드릴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형님은 교사 아니시잖아요. 일반 회사 다니시면서 왜 자꾸 제가 공무원을 해야 하며 교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같은 회사원끼리 서로 잘 알 텐데 형님이라도 안 그러셨으면 해요. 올케, 나 무시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 형님 직업 너무 존중해요. 그러니까 형님도 제 직업 존중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형님도 회사에서 정말 치열하게 일하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 응원해주자고요. 사회생활이 얼마나 고달픈데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매번 옆에서 깐족거리는 시누이에게 촌철살인을 날리니 시누이는 얼굴이 붉어져서 저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 역시 매번 참을 수만은 없는 생각이 들었죠. 늘상 시댁 모임에 가게 되면 결국 마무리는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말이었고 저는 나름 공부를 안 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과 남편의 말을 듣고 있으면 제가 무슨 아예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 같은 마음이었죠. 한두 번은 교사 며느리 어지간히 보고 싶나 보다 했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 정말 폭력처럼 느껴졌어요. 너 고집 진짜 세다. 공무원 정도면 할 만한데 왜 안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우리를 위해서도 못해? 애초에 공무원이나 교사가 꿈이었으면 그쪽으로 직업을 잡았겠죠. 전 제가 하고 싶은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보도 그만해줘. 내가 싫다잖아. 어머님, 부탁드릴게요. 못하는 게 어딨니? 마음먹기 나름이지. 나 국어 교사 출신인 거 알지? 지금도 때 되면 제자들이 전화해서 은사님 이러면서 얼마나 찾는 줄 알아? 인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네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이런 교사 집안에 시집 왔으면 뭐 양심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양심이라뇨. 저 제 일에 부끄러움 느낀 적 없고 회사가 큰 회사는 아니지만 나름 어디 가서 얘기하면 다 알아주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에서 열심히 몸담아 일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은 그럼 뭐예요? 이 세상에서 교사가 최고인가요? 나름 성격이 모나지 않다고 자부심을 느껴왔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의 말들에 저 역시 대받아 치게 되더라고요. 부족함 없이 자라왔다고 생각했던지라 저를 누가 이렇게 무시하니 화가 났고 그땐 어리기도 해서 참지 않았죠. 거 봐라. 네가 교사면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겠어? 앞뒤 상황 생각하고 뒷일 생각해서 미리 좋게 지혜롭게 헤쳐나가겠지. 네가 주변에 우아한 교사들이 없으니까 말버릇이 이런 거야. 이런 데서 직업적으로 티가 나는 거라니까? 엄마 말이 맞아. 우리 학교 여선생들 말을 얼마나 가려하는 줄 알아? 이번 일은 네가 잘못한 거야. 엄마는 널 생각해서 교사 준비해보라고 말씀하신 건데 너무 그러지 마.
그럼 자기도 여선생이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하자고 했어? 이제는 저와 결혼을 하자고 한 남편의 마음조차 의심이 들었어요. 애초에 결혼을 왜 하자고 해서 이렇게 나를 고단하게 하나 싶었네요. 너무 속상했지만 그때는 참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받고 한 결혼이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차근차근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그려나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이제 뭐라도 해봐야겠다 싶을 때쯤 타이밍이 너무 좋게 제 회사에서 명예퇴직자를 선발하였고 제가 퇴사를 하게 되자 난리가 한바탕 이어졌어요. 결혼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희망퇴직자를 받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저 외에 다른 식구들은 반색을 표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제 자신을 믿었고 남편 또한 설득시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그건 오만이더라고요. 거봐, 내가 진작에 안정적인 길 가면 이런 일은 없다고 했지? 그래, CM이 말을 개코로 듣더니 너 이제 뭐 할 거야? 네 나이가 어리기를 하냐? 아니면 뭐 스펙이 뛰어나서 이리저리 다른 데서 너를 불러주길 하냐? 어머님, 저 제가 퇴사한 거예요. 잘렸으니 본인이 퇴사했다고 하는 거겠지. 누가 모를 줄 알아? 아니요. 그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일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가 좋을 것 같아 결정한 거라고요. 당신 뭐 할 일 있어? 그냥 이번 기회에 공무원 시험이나 보든지 아니면 엄마 말대로 교사 쪽 알아봐봐. 솔직히 스펙이 안 되긴 하지만 유치원 전교사 이런 것도 있잖아. 나에 비해 유치원 교사는 그렇지만. 내가 결혼을 반대했어야 했는데 그때 너무 사람이 좋았지. 솔직히 우리 아들 소개시켜달라고 했던 교사들이 한둘이었는 줄 알아? 그래도 본인들이 좋다고 했고 너 착한 걸 생각해서 나중에 공무원이나 시키면 되겠다 생각하고 결혼시킨 건데 무슨 고집은 황소고집에 이제 하다하다 실직? 애도 낳기 전인데 우리 아들만 바라보고 살 거니? 어머님, 너무 당황스럽네요. 제가 공무원이나 교사가 아니면 뭐 이 집에서 살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꼭. 저 20대 중반부터 일해서 악착같이 돈 모았고 절대 놀지 않을 거예요. 이해한테 생활비 탓을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 그 돈으로 공무원 준비나 해. 엄마 말대로 솔직히 아이 낳기 전에 우리 둘이 안정적인 직업으로 자리 잡아두면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나는 당신처럼 안정적인 삶에 안주하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당신도 그런 여자 원했으면 애초에 나랑 헤어졌어야지. 제 말에 시어머니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의 고부 갈등이 극대화되었네요. 매번 저를 탐탁지 않아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퇴직한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이제는 직업도 없고 시댁에서 준비하라는 공무원 준비도 제가 계속 거부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막말을 일삼기 시작했던 거예요. 새일을 준비하던 무직기간의 시어머니는 매번 찾아오셔서 저에게 엄청난 잔소리를 퍼붓고 가셨어요. 참나, 당장이라도 취직할 것처럼 그러더니 또 집에 있니? 반찬 좀 갖다 주러 왔는데 집 안 꼬라며 한심하다 진짜. 오늘 청소하려고 했어요. 어제 늦게까지 사업 구상 좀 하다가 늦었거든요. 사업 구상이라니? 너 꽤 주름 잡는 척한다? 차나 내와. 시임이 왔는데 뭘 멀뚱멀뚱 서 있어? 매번 이렇게 불청객처럼 들이닥치는 시어머니가 참 피곤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제 나가봐야 해요. 미팅도 있고 이것저것 발품 팔고 알아봐야 할 게 많아요. 앞으로 오실 거면 전화 한 통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네 허락을 받아야 해? 네가 뭐 그리 대단한 며느리라고 내가 눈치를 봐야 하냐? 솔직히 지금은 백수에 우리 아들 바라보고 사는 날 내가 곱깝게 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교사 며느리도 아닌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맞냐는 말이야. 그럼 뭐 헤어져 드려요? 어머 황당해라.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참다 저 역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협박이 아니라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냔 말이에요. 내가 구급 교사 출신인데 너 같은 거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겠어? 어머님은 먹던 차를 내려놓고 화가 난 채로 돌아가셨고 저 역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 일로 남편과 시누이에게 제 욕을 한 바가지 하셨다더라고요. 내가 걔 알아봤다.
아주 황소고집에 이제 시어미한테 협박까지 하더라. 아, 엄마. 그러니까 전화하고 갔어야지. 전화? 내가 내 아들 집에 가는데 전화를 왜 해?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네 와이프가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막말로 네가 꿀릴 게 어딨냐? 어? 너 어디 가서 수학교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날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알아? 그런데 무직 와이프? 참나. 내가 아주 곱게 키워 남 좋은 일 시켰지. 교사 와이프 돼서 나한테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시엠이 협박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내가 왜 사나 싶어. 올케가 진짜 그랬어, 엄마? 그렇대도 나한테 헤어지냐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더라. 니네가 걔 표정을 안 봐서 몰라 아주. 내가 얼마나 놀랬는데. 제가 집에 가서 잘 얘기해 볼게요. 잘 얘기는 무슨. 귓방망이라도 한 대 갈겨서 정신 쏙 차리게 해라. 날 무시하는 건 우리 집안 자체를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너 올케 관리 잘해. 우리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내가 못 참아. 그리고 남편은 그날 저에게 와서 따져대더라고요. 엄마한테 헤어지네 만회하면서 협박했다며. 애가 왜 그러냐 진짜. 어른한테 그러고 싶어? 그냥 아들 잘나서 엄마가 어깨 좀 세워보시는 건데 그걸 못 맞춰드려서 이 사단을 만들어? 내가 왜 그래야 해.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어디 가서 못난 딸 아니야. 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 다녔고 거기서 나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희망퇴직한 거야. 내가 당신한테 뭘 그리 꿀리냐? 어? 그리고 꿀린다고 쳐. 어머님이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권리가 있어?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있다 내뱉은 말이 가관이었죠. 엄마가 너 귓방망이라도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라는 거 내가 그래도 참는 거야. 귓방맹이? 와, 진짜 어이가 없다. 국어교사를 하셨다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 그리고 자기는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나한테 말을 전해? 당신이랑 하는 결혼 생활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나도 힘들다. 이게 맞는 거야? 결혼 전 엄청나게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쓰레기일 줄을 몰랐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데 만감이 참 교차했네요. 그리고 어디 한번 무시 못하게 해주마 라는 생각을 더 악착같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스마트 스토어부터 시작을 했고 전공도 경영학인데다가 회사에서도 마케팅 실무 경험이 많았기에 준비는 어렵지 않았어요. 밤낮 없이 상품 사진 찍고 소싱 띄고 디자인 만들고 아침마다 택배 싸느라 손에 테이프 자국이 남았지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 SNS 광고가 하나 터지면서 매출이 뛰기 시작했고 협업 제안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전 1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까지 성공을 하게 되었고 제 명의 사무실도 계약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바빠진 저를 시댁에서 무시하는 건 여전하였죠. 그런 거 얼마나 번다고 그러니? 많이 못 벌어도 안정적인 철밥통이 좋은데 교사할 머리가 안 되면 그냥 공무원이라도 해보라니까. 넌 고집 진짜 세다. 어머님, 저 생각보다 많이 벌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뭐 안정적인 직업 좋죠. 근데 저는 이렇게 사업하는 게 좋아요. 돈만 많이 벌면 뭐 해? 명예가 있어야지. 너 내가 말했지? 나 국어 교사 출신이라 아직도 제자들이 은사님 하면서 전화 온다고. 이렇게 살아야 인생 잘 살았다고 하는 거야. 너 내 나이 되면 누가 널 찾아주기라도 할 것 같아? 내가 괜히 안정적인 직업하고 명예로운 직업하라고 해? 다 널 위해서다. 돈을 벌어도 시어머니한테는 교사 며느리가 최고였어요. 엄마 나도 올케는 본인이 제일 잘났잖아. 우리가 그렇게 옳은 소리를 해도 결국엔 올케 귀에는 속이의 경일기라니까. 엄마도 입 아프니까 그만해. 올케,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부하는 신용이라도 하겠어. 진짜 고집 더럽게 세다. 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았네요. 제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 줄 몰랐지만 남편과는 점점 대면대면해져만 갔어요. 그리고 이혼을 고려하게 될 지경까지 되었네요. 남편은 아이들 시험기간만 되면 바쁘다고 서재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전 저대로 사업을 확장시킬 생각에 바쁘게 지냈어요. 그리고 우연히 일을 하다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라 반가웠네요. 어머어머, 이런 데서 다 만나네. 나 오늘 여기 대관에서 상품 사진 찍으려고 하거든.
네가 여기서 일하는 줄 몰랐다 얘. 그러게 연락하지. 잘 지냈어? 결혼 소식은 들었는데 내가 바빠서. 다들 사는 게 그렇지 뭐. 애 많이 컸겠다. 몇 살이야? 중학생. 아 맞다. 네 남편 중학교 교사라고 했지? 혹시 우리 딸 다니는 중학교 아니야? 알고 보니 제 친구의 딸이 다니는 학교가 남편이 재직 중인 학교더라고요. 제 오랜 친구가 제 남편 학교의 학부모가 되면서 남편과의 대화에 물꼬를 트게 되었어요. 그래도 학교 얘기를 듣게 되니 남편도 잘 대답해 주었거든요. 네 친구는 그럼 애를 몇 살에 낳은 거냐? 중학생이면 다 키웠네. 그치, 그런 거 보면 부러워. 옛날에는 본인 삶이 없으니까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딸이랑 친구처럼 되게 잘 지내더라고. 아 근데 서연이 딸은 그럼 공부 좀 해? 걔 완전 꼴통이야. 지 엄마가 말 안 해? 네 친구가 그건 창피해서 말 안 했나 보다. 공부 진짜 못해. 수업 시간에는 맨날 화장만 하고 엎드려 자기만 하고 어린 나이에 애 낳아서 그런 거 안 가르치고 막 키웠나 보더라. 왜? 애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그때 만났는데 예의도 바르던데? 그런 애가 커봤자지. 사회에 나고자밖에 더 돼? 내 딸이 그런다고 하면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지.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걔를 보면 걔 엄마도 보여. 친구라고 어울리지 마. 우리랑 급이 안 맞으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친한 친구인데 애들 키우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말이 완전 틀린 말이 아니었지만 또 저렇게 급을 운운하며 본인이 잘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어느 날이었네요. 친구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날 말이에요. 요즘 남편 괜찮아? 뭐 시험 기간이잖아. 그래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 넌 학교 선생님 안 만난 게 좋은 거야. 시험 기간이 무슨 학기에 2번이나 되니까 그때마다 얼굴 보기도 힘들고 까칠해지고 하여튼 좀 그래. 친구가 저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꼭 시간을 내달라고 했고 그러기에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만난 친구였어요. 이런저런 사는 얘기 좀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래도 나름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생각을 했죠. 하긴 우리 딸도 그러더라. 수학 선생님이 피곤해 보인대. 요즘 애들 웃기지. 그런 말도 할 줄 알고. 그래도 너랑 이렇게 다시 연락되니까 너무 좋다. 나야말로 결혼하고 살기 바빠서 옛날 친구들 챙기지도 못했어. 너랑 이렇게 만난 것도 얼마나 큰 우연이야. 그렇게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쇼핑을 하고 돌아가는 기였나 보더라고요. 동네가 시댁 동네라 조금은 찝찝했는데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었죠. 아니 너 지금 여기서 뭐하니? 어머님 저 잠깐 친구랑 커피 마시러 나왔어요. 어머님은 형님이랑 쇼핑하고 돌아가시는 길인가 봐요. 너 진짜 팔자 좋다. 우리 아들은 지금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느라 얼굴이 반쪽이던데 네가 한가하게 이럴 때야? 너는 어쩜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니? 하여튼 이래서 근본을 봐야 한다니까. 직업적으로 전문직이 아니면 하는 행동이 좀 전문직이어야지. 이게 뭐야? 지 혼자 탱자탱자 속 터져 정말. 엄마 그만해. 옳게 저런 거 한두 번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어차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 요즘 우리 주에도 바쁘다고 잘 안 오면서 지금 이렇게 네가 친구 만나서 한가하게 노닥일 때냐? 대낮에. 너 뭐 좀 잘 나간다고 하더니 그거 다 뻥이지. 괜히 우리 앞에서 주름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친구와 옆에서 괜히 민망해했고 저 역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동안 저에게 쌓인 게 많았는지 일부러 친구 앞에서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곧 명절인데 네가 먼저 어머님 명절 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나 봤어? 늘 하던 대로 하시겠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명절 전날에 항상 가서 어머님 도와드리잖아요. 생색내니? 그럼 그까짓 것도 안 해? 내가 말하는 논점은 우리 아들은 쇠가 빠지게 애들 가르치는데 넌 이렇게 탱자탱자 논다는 거다. 네가 교사만 됐어도 이렇게 한가롭게 시간이나 축내고 있겠어?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맞지. 진짜 너 이런 거 보는 것도 내가 우라가 밀어. 엄마 그만해 혈압 올라. 옳게 엄마가 말하는데 뚱한 표정 뭐야? 내 친구들도 사업가가 많아서 좀 아는데 솔직히 사업가가 빚 좋은 개살구 아니야?
지금 옳게 사업한답시고 이렇게 친구들이나 만나나 본데 내 동생 등골 빼먹으면 알지? 우리 엄마랑 나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서 처신 잘해. 듣고 보니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요. 며느리가 소유물인가요? 제 친구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친구가 바쁘다고 해서 간신히 시간 내고 오늘 하루 본 거예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무안을 주세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더니 친구도 어지 지 같은 거 사귀어가지고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를 해. 네 주변 사람 안 봐도 훤하다. 전문직이었어 봐. 주변에 우아한 사람들이 넘치지. 됐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여튼 우리 아들한테 피해만 줬단 봐. 내가 교사 출신으로서 망신 제대로 줄 거니까. 어머님의 자랑은 그 교사 출신이란 거 딱 하나였어요. 매번 말끝마다 본인은 교사 출신이라 매우 자랑스럽고 고고하다는 식으로 저를 깔아뭉개셨거든요. 어머님과 형님이 돌아가시고 정말 창피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됐어. 내 앞에서 해명할 필요 없어. 네가 무슨 잘못이야. 저 사람들이 잘못이지. 교사 집안이라고 엄청 의시되나 보다. 좀 그런 편이야. 결혼하기 전부터 사실 내가 교사가 아니라는 거에 좀 실망하신 부분이 많거든. 살면서 이건 아니라고 수도 없이 생각했는데 이혼을 하고 그 편견이 무서워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네. 뭐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니? 너 똑똑하잖아. 잘 생각해. 저 어머니 진짜 보통은 아니다. 어떻게 친구 앞에서까지 면박을 줘? 정말 친했던 친구였기에 저를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일로 저 역시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중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셨어요. 너 한가한 거 다 하니까 이따 퇴근하고 방앗간에서 들기름 좀 찾아와라. 나 머리 말리러 가야 하니까. 어머님, 저 그쪽으로 가려면 차도 한참 막히고 돌아가야 해요. 제가 오늘은 외부 미팅이 있어서 형님이나 이희한테 부탁하셔도 될까요? 뭐? 너네가 할 일 없이 탱자탱자 친구랑 만나러 다니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래? 그때는 그냥 시간이 잠깐 나서 그런 거죠. 이걸 보고 어떻게 시간이 남아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내가 머리 말아야 되는데 거길 갖다가 가란 말이야? 너 교사 출신 시어머니가 뭐 그렇게 만만해? 나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노인정만 나가도 나보고 회계감사하라고 얼마나 그러는데 내가 유식하고 교사 출신이니까. 그런데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 너같이 못 배운 애가? 어머님, 교사 출신 강조하면서 말은 왜 이렇게 못되게 하세요? 저 시간 없으니까 들기름을 가져오던지 아니면 퀵서비스를 시키던지 알아서 하세요. 제 말에 어머님은 대노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남편 귀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퇴근하고 오니 남편은 저에게 한 소리 퍼부었죠. 내가 너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어. 엄마 말대로 교사 며느리감이나 알아볼걸. 나 좋다고 결혼하자고 한 건 너야. 그리고 너만 후회해? 나도 후회해. 피차 일반이야. 뭐 그리 대단한 집안이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봤자 본인들이 뭔데? 뭐? 너 지금 우리 집 무시했냐? 매번 무시한 건 당신들 아니야? 올 게 왔다고 생각을 했고 이참에 다 끝을 내자고 생각을 했네요. 아니 맞잖아.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대드는 거 네 잘못이야. 어머님이 먼저 막말하셨고 난 늘 막대하셨어. 그리고 나 그렇게 하찮게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고. 그만두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당신이랑 살아야 해?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냐? 어머님도 그때 그러시더라.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게 어떠냐고. 미쳤어? 교사가 이혼했다고 학교에 소문이라도 나봐. 특히 네 친구 딸도 우리 학교 재학생인데 소문이 파다하지. 얼마나 학교라는 사회가 얼마나 보수적인 주기는 알고 하는 소리야? 그딴 거 알고 싶지 않고 알 바도 아니야. 뭐? 막말 심하네 진짜. 본인의 교직 생활을 위해 이혼은 안 된다는 남편이었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설득시켜 저와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난 본인 아들이 저에게는 아까운 남자였거든요. 그냥 이혼해. 걔가 헤어지자고 했다며. 뭐가 아쉬워서 붙들고 있어? 솔직히 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것도 없었어. 나도 교사 출신이지만 진짜로 걔는 아니다. 내가 그때 적극적으로 말릴 걸 그랬어. 교사 며느리 봤으면 내가 이런 꼴을 받겠어? 정말 속상하다 진짜.
그래도 어떻게 이혼을 해. 걔 친구 딸이 우리 학생이라니까. 소문나는 거 시간 문제야. 그리고 어린애들이 입을 얼마나 잘 노리는 줄 알잖아, 엄마도. 그러니까 내가 너 결혼할 때 잘 생각해보라고 했지? 어쩔 거야 이제?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걘 걔고 난 나야. 그리고 애초에 이럴 줄 알았어. 머리도 좋은 애니까 결혼해서 잘 구슬려면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할 줄 알았지 뭐. 하여튼 너 걔한테 단 한 푼도 주지 마. 알겠어? 아마 걔 사업하는 것도 지금이야 모아놓은 돈으로 굴리나 본데 나중에 돈 딸려서 다 너한테 손 벌릴 거야. 무슨 지가 돈을 많이 번다고 나한테 거짓말을. 참나. 웃기지 말라 그래. 사업이 어디 쉬워?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일단 나도 지쳤어. 그리고 내 돈은 절대 안 줘.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와의 이혼을 종용하셨지만 남편은 학교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하다며 이혼을 피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얼마 후 명절이 왔어요. 정말 가기 싫었지만 갈라서는 순간까지는 그래도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혼을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가족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일이기 때문에 후회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시댁에 도착하고 보니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앞치마를 던지며 대뜸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명절 음식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건 너같이 허드레나 하는 일이지? 어머님, 뭐라고요? 맞잖아. 탱자 너는 네가 이런 걸 해야 맞지. 빨리 부엌 들어가서 통태포 밑간이나 해놔. 네가 할 일은 그런 거야. 전 바로 어머님께 받은 앞치마를 똑같이 집어 던지며 말했네요. 사람 사서 쓰세요. 제가 이 집 식모예요?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주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졸도했어요. 너 이거 뭐야? 이제서야 사리 분별되니? 쓰러진 네 엄마 보니까 눈이 아득하지? 당신 그렇게 고고하게 학교 선생이 최고라고 하더니 뒤에서 이런 짓이나 하면서 돈 받아먹고 있었어? 정말 소름 끼친다. 내가 이걸 모를 줄 알았나 본데 내 친구가 얘기해주더라. 당신 말대로 요즘 애들 무섭더라고. 모를 줄 알았나 본데 학생들 사이에서도 암암리에 다 알고 있대. 애들한테 정직과 공정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정작 뒤로는 돈 받고 불법 문제 자료 공유하고. 걔네 엄마 아빠한테 얼마 받았니? 어머님, 물어보셨으면 일어나세요. 이게 어머님이 말하는 교사들인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지금 뭘 했다는 거야? 밤마다 내가 잠들면 뭐 금액이 어떻고 자료가 어쩌고 사실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그날 친구가 저한테 꼭 할 얘기가 있다면서 말해주더군요. 남편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말이죠. 근데 설마 했어요. 원래 그 나이 때 애들은 지어내기도 잘 지어내고 헛소문에 휩쓸리기도 하니까. 근데 맨날 돈이 어쩌고 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석 씨 씻으러 간 사이에 핸드폰 받고 사교육 업체 직원이 보낸 문제지, 그리고 PDF 파일, 또는 밑에는 입금 내역 사진까지 다 완벽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뒤에서 구린 짓을 하면서 교사가 최고라니 존경을 받는다더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말하는 교사들이 이런 교사들을 말하는 건가요? 당신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니 내 핸드폰을 네가 왜 봐? 볼만 하니까 봤다. 왜? 맨날 그렇게 깎아내리고 업신여긴 죄 어디 한번 받아봐. 그리고 저 이혼할 거예요. 보수적인 교직사회에서 이혼남 되고 싶지 않다고 했지? 걱정 마. 이혼 이슈는 네 부정 비리로 다 엎어질 거니까. 지금 뭐 다 까발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잊고 있나 본데 우리가 아직 그래도 부부야. 근데 이혼할 거야. 이거 교육청에 넘기면 어떻게 되니? 정직? 해임?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얘지는 모습이었어요. 나랑 일단 얘기해라. 그래도 네 남편한테 덮어줄 건 덮어줘야지. 네가 돈을 제대로 벌었으면 얘가 뒤에서 이런 짓을 했겠어? 갑자기 사업한답시고 일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 착한 게 금전적 부담으로 지금 이런 짓까지 한 거 아니야. 어머님, 저 이희한테 10원 한 장 받아 쓴 적 없어요. 심지어 집생활비는 거의 다 제가 냈고요. 거두절미하고 그냥 끝내는 게 답이죠. 얘 나이가 한창인데 이거 뭐 진짜 폭로하겠다는 거야? 네, 폭로도 하고 이혼도 할 거예요. 전 그 말을 끝으로 그 집을 나왔어요. 너무 홀가분했고 이제서야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곧이어 시어머니의 폭탄 전화가 오기 시작했네요.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던지고 며칠이나 지났을까? 시어머니가 한번 보자고 했죠. 무슨 일이세요? 이제 다 끝만난 마당에. 미안해. 그냥 이 말 하려고. 우리가 하고 체면 따지느라 너한테 상처 줬으면 정말 미안하다. 근데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어? 내가 다 잘못했다. 잘못은 그 사람이 했죠. 어머님은 저한테 사과하셔야 하고요. 그냥 신고만 하면 안 되겠니? 걔 먹고 살 길이 평생 그거 하나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이번 일 없었던 걸로 해줘. 내가 교사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너 알잖아. 걔 교사 안 하면 어떡하라고? 어? 그냥 늙은이 한 병 파준다고 생각해. 이미 늦었어요. 그만두세요. 그날 이후 저는 연락처를 다 차단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교육청 청렴신고센터에 관련 자료를 다 정리해서 제출을 했네요. 불법 사교육 연계, 금품 수수, 시험지 유출 의혹까지. 그리고 며칠 뒤 담당자한테 연락이 오게 되었어요. 제보해 주신 내용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감사 절차에 즉시 착수합니다. 그리고 딱 3주 만에 남편은 학교에서 파면 조치가 되었네요. 친구에게 듣기로 이미 학교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러니? 이혼은 잘 돼가지? 진짜 그런 게 무슨 선생이라고. 그러게 말야. 네 덕분에 남편 조사해볼 수 있었어. 고맙다. 내가 왜 이혼이라는 걸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는지 참 어리석어. 네 덕에 그래도 깨우친 게 많아. 내가 뭘, 난 괜한 소리 한 거 아닌가 걱정도 했는데 다행이야. 애초에 잘못 깨어진 단추였어. 남편이랑 나랑은 처음부터 삐걱댔거든.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잘 헤어져서 다행이지 뭐. 우리 딸이 그러는데 학교에서도 엄청 심했대. 기간제 교사들 하대하고 학생들한테도 막말은 기본이었대. 그리고 수의 봐주시는 경비분한테도 저렇게 살고 싶냐고 하면서 막말하고. 진짜 세상에 뉴스에 나올 감이지 않냐? 내가 진짜 뭐에 눈이 돌아서 그런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싶어. 나도 참. 됐어. 몰랐지. 네 남편이 그렇게 행동할 줄. 너도 알았겠어? 그러니까 너무 자책 마. 교사들 사이에서 명예가 생명인데 파면된 남편은 이미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고 선생님들 카톡방에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동네에서는 남편이 망했다고 대대적으로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가 본인 아들이 교사라며 하도 자랑을 하고 다닌 결과였네요. 그리고 남편은 온갖 경로로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죠. 우리 그때 감정에 격해져 있었잖아. 나 아직 너한테 미련 있어. 미안해. 다시는 엄마 말 안 들을게. 기생충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이가 없는 건 시어머니까지 연락이 오면서 남편을 취직시켜 달라는 협박도 했어요. 네가 내 아들이랑 이혼하고 인생까지 망쳐놨으면 후회는 책임져야지. 우리 아들이 언제까지 놀고 있을 수 있어? 너 회사 한다며? 우리 아들 거기에 취직이나 시켜줘라. 난 잘난 너 하나 때문에 이제 애들 가르치는 것도 엎어졌는데 네가 책임져야지. 범죄 저지른 건 당신 아들인데 제가 왜 책임져요. 그리고 제 회사 무시할 땐 언제고 취직을 시켜달라 마라 기가 차네요. 이렇게 저한테 연락할 시간 있으면 어머님 아들한테 구질구질하게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주실래요? 저 진짜 너무 역겹거든요. 뭐? 내 아들이 너한테 연락을 해? 네. 미련이 있다는 둥 미안하다는 둥 엄마 말을 다신 안 듣겠다는 둥 온갖 미련 절절한 문자로 매일같이 보내오는데 스토커로 고소하기 전에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 잘난 교사 아들은 이제 학교라는 곳은 발붙일 수 없어 어디 학생들 영업하는 학원에 취직을 해서 간간히 학생 모집을 하며 학원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학교 학부모들이 알아보는 바람에 학원에서도 길을 못 펴고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저 선생 그 불법 비리 저지르고 파면된 선생 아니야? 얼굴이 똑같네. 맞나봐. 학교 잘렸다더니 학원에서 이러고 있네. 학생들 모으려고. 아무리 사교육이라지만 어떻게 저런 선생님 학원에 우리 애들을 맡기겠어? 학원이 천진데. 그러게 말이야. 저런 선생한테는 못 맡기지. 요즘같이 사교육이 널린 세상에.
어머님, 한 번만 저 믿고 등록해주세요. 제가 이래봬도 중학교에서 수학 가르치던 교사라서 내신이고 뭐고 빠삭합니다. 아니요, 성적도 성적이지만 인성이 중요하지. 그런 인성 가지고 무슨 애들을 가르친다고. 양심 있으면 학원에 민폐 끼치지 마세요. 모든 학부모들이 거부하자 학원 원장도 남편에게 넌지시 나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교사 출신이라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사직도 아니고 파면이 되신 거여서 같이 일하기 힘들겠네요. 안타깝지만 이번 달 계약을 종료로 더 이상 학원에서 뵙지 않는 게 좋겠어요. 원장님, 잘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저 이래봬도 실력 있는 놈이에요. 그래도 안 되죠. 사실 실력 좋은 선생들은 널렸어요. 그렇게 남편은 간신히 취업한 학원에서도 잘리게 되었고 그때마다 저에게 연락을 해서 구질구질하게 굴었죠. 너 돈 잘 번다며? 아는 사람들이 그러더라. 내가 널 괜히 무시해서 이꼴당하지. 어떻게 안 될까? 나 반성 많이 했는데. 교사가 최고라며. 내가 돈 많이 벌어도 뭐 당신 성에 차겠어?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공무원이나 교사 만나. 애도 없는데 못할 게 뭐야? 미안해. 진짜 한 번만 봐주라. 응? 다시는 안 그럴게. 이미 우리 이혼했고요. 이렇게 연락하지 마. 구질구질하다. 당신 나한테 매번 그랬잖아. 나 황소구집이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 변할 일 없어. 그냥 이제 알아서 제발 잘 살아. 너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는데 내가 널 어떻게 포기해. 이 말 끝에 소름이 돋아 바로 차단하고 남편을 접근 금지 신청을 하였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고 보니 정작 제 사업에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 이후 일에만 매달리게 되었네요. 운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되었고 지방 창고 사무실까지 확장했어요. 이야, 혼자 카페 대관하면서 상품 사진 찍던 네가 이제는 어엿하게 직원들을 갖춘 사장님이 되었네? 내 친구 자랑스럽다. 덕분이야, 고마워. 그리고 이렇게 힘들 때 의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앞으로 서로 의지하자. 그래,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너 힘들 때 언제든 얘기해. 내가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싸우는 줄게. 참 의리 있는 친구를 만나 이렇게 용기도 얻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지만 직원을 7명이나 두었네요. 명절에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던져 저에게 막말을 하였는데 이번 명절에는 방콕을 가게 되었어요. 어디서도 앞치마를 안 입고 명절 스트레스도 0%가 되었죠.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집에서 참으며 며느리로 남았으면 내 삶은 어땠을까? 명절이면 앞치마 메고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부치고 귀에 닦지 않게 공무원 준비하라고 들었겠죠. 근데 전 이제 누가 뭐래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작지만 알찬 회사 대표이고 교사만을 외치면서 다른 사람을 개똥으로 보는 그 집을 제가 완전 참교육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젊은 시절이 귀하지만 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세월이기도 하네요. 지금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밀어붙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소신껏 살아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쁜 시간 내주시어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항상 행복하길 바라면서 글을 줄여볼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결혼 5년차 여성입니다. 제가 최근 겪었던 황당하고도 우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사내 연애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같은 일을 하며 고민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며 지내다 보니 사랑이 자연스럽게 커져갔죠. 결혼 후에도 남편과 저는 여전히 친구 같은 부부로 잘 지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저희가 사내 연애로 만나 결혼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깊게 알고 보면 남편과 저의 인연은 굉장히 특이하게 시작되었어요. 지금 저와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는 다름 아닌 저희 친정아빠시거든요.
처음부터 남편과 제가 회사에서 만난 건 아니었고 남편을 처음 보게 된 건 외부 워크숍에서였어요. 그날 인사교육 강사가 당일날 갑자기 불참하는 일이 생겼어요. 다들 시간을 내서 온 만큼 그렇게 난감한 상황도 없었는데 당시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나섰어요. 제가 대신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고요. 사실 저는 그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나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인사교육 경험이 있던 남편은 워크숍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성과평가와 직원관리 방안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설명하며 교육을 진행했어요. 대본 하나 없이 본인의 노하우를 알기 쉽게 공유하고 설명하는 모습에 워크숍이 끝나고 사람들은 남편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친정아빠 역시 놀라면서도 흐뭇해하셨죠. 저 친구 상당히 똑부러진 친구구만. 저런 직원을 찾기가 힘든데 저 친구가 다니는 회사는 참 복받았어.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그게 인연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날의 워크숍이 인상적이었던 친정 아빠께서 남편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직접 컨택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회사의 인사팀에 들어올 생각이 없는지요. 그렇게 남편은 저도 소속되어 있던 인사팀 과장으로 오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대리였고 승진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 처음엔 남편이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아빠의 말씀을 듣고 바로 납득했죠. 이런 사람이 네 상사로 있으면 일적인 부분 외에도 분명 네가 배우는 게 많을 거다. 당장 눈앞의 승진에 목맬 게 아니라 네가 배울 수 있는 걸 배워서 네 역량을 키우거라. 어떻게 보면 친정아빠 덕분에 남편과 만나게 되고 이렇게 결혼까지 이어져 온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한 팀에서 직속 상사관계로 지지고 볶아하다 보니 오만정이 다 붙어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어요. 아빠 말씀대로 남편은 정말 배울 점도 많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대표다 보니 아빠의 귀에는 안 들어갔으면 했지만 사내 연애는 당사자들한테만 비밀이라고 하던가요? 숨긴다고 열심히 숨겼는데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금방 아빠 귀에 들어가셨고 사실을 알게 된 아빠께서는 꽤 좋아하셨어요. 당신께서 손수 스카우트해온 직원에 대해 일머리도 좋고 인간성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해 오신 모양이었죠. 연애 사실이 밝혀지고 아빠보다 놀란 건 오히려 당사자인 남편 쪽이었어요. 당신이 대표님 딸이었다고?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당신 가족한텐 비밀로 했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말해도 믿지도 않으실 거야. 저희는 긴 연애 끝에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됐어요. 장인어른, 아직 부모님께선 제가 장인어른 회사에 다닌 걸 모르는데 이제는 말씀드려야겠죠? 에이, 그러지 말게. 괜히 부모님도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내가 자네를 채용한 것도 그렇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 말 안 하는 편이 낫지 않겠나?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면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상견례가 안 그래도 어색한 자리인데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려면 그 편이 낫지. 그렇게 시댁에서는 저희 집에서 회사를 운영한다고만 알고 자세한 상황은 모른 채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중견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여유 있는 집안에 아들을 보내는 게 내심 좋으셨는지 어머님께서는 제게 공주님 공주님 하며 무척 예뻐해 주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어머님께서 마냥 상냥하고 애정이 많으신 분이라 제게 잘해 주시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죠. 게다가 남편에게는 저와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첫인상은 밝고 착해 보였던 시누이가 제 결혼 생활의 최대 복병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과 성격이 워낙 잘 맞았기에 다른 가족들의 성향에 대해선 알아볼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가족들에게는 무뚝뚝한 편이라 딱히 이야기를 많이 해주지도 않았고요. 엄마, 아까 봤어? 오빠랑 새언니랑 있을 때는 말 엄청 많이 하는 거? 맨날 오늘은 어떻게 보냈냐고 물어봐도
우리 앞에선 기억 안 난다. 아님 별일 없었다. 이렇게만 대답하는 사람이? 그러게 말이다. 뭐, 지 부인한테야 다르게 대한 건 알겠지만 서운한 건 서운하네. 언니, 그러지 말고 언니가 이야기 좀 잘해주세요. 오빠가 참 우리한테 너무하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집에 남자라곤 오빠 하나뿐인데. 남편은 아버지를 일찍 여여서 가족들이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과는 별개로 시댁 식구들과 있으면 좀처럼 표정 변화도 없고 말수도 적어지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중재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어머님이랑 동생한테 좀 살갑게 대해줘. 집에 남자라곤 당신뿐인데 얼마나 당신한테 의지하겠어. 됐어. 뭘 살갑게 시기나. 나도 이제 장가 왔으니 내 가정에 충실해야지. 내가 그렇다고 못해주는 건 없잖아. 그렇긴 한데 어머님이 당신이 집에서는 묵뚝뚝한 모습 보이다가 나랑 있을 때는 수다스럽고 밝아 보여서 내심 속상하셨대. 그래? 에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일일이 맞춰드리겠어. 당신이랑 있으면 내 표정이 밝아지고 할 말이 많이 떠오르는 걸 어떡해. 당신도 참. 시댁에 갈 때마다 남편에게 서운하다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며 남편의 왜 유독 가족에게는 무뚝뚝하고 심드렁한지, 혹시나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나에게도 저러는 건 아닌지 불안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저도 알게 되었죠. 남편이 왜 유독 가족에게 거리를 뒀는지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혼 초만 해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게 무척이나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제가 결혼할 무렵부터 시누이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휴식기를 가지던 중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유독 저와 시간을 보내거나 친해지고 싶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새언니, 결혼하니까 어때요? 정말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이 안정돼요? 누구랑 결혼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좋아요. 안정적인 느낌도 들고요. 좋겠다. 사실 저는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요. 요즘 제 주변도 하나둘씩 결혼하고 있어서 좀 외로운 것 같아요.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세요? 좋은 사람요? 바로 떠오르는 사람은 없는데 소개 원하세요?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 소개라도 받아야죠. 새언니는 회사 다니니까 아는 사람은 많으실 거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도 연애하다 슬슬 결혼해야죠. 어머, 그래 좋은 생각이네. 며느라, 얘 소개 좀 시켜줘라. 회사 그만두고 집 밖에도 잘 안 나가고 내가 아주 걱정이야. 이럴 때 연애라도 하면 딱이겠구만. 네, 어머님 아가씨. 제가 열심히 찾아볼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잘 되면 다 새언니 덕분이에요. 진짜 열심히 찾아봐 주기예요? 그럼요. 바로 알아둘게요. 약간 부담은 됐지만 아가씨가 소개 생각이 있다고 하니 밝아지는 어머님 얼굴을 보면서 그동안 아가씨 걱정이 많으셨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주변에 열심히 물어보고 다녔어요. 아, 저 괜찮은 동생 아는데 엄청 성실하고 바른 애여서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래? 잘됐다. 그럼 아가씨한테 전해줄게. 그렇게 첫 소개팅이 성사됐어요. 어머님과 아가씨는 잔뜩 들떴고 저까지 떨리더라고요. 아가씨, 그냥 편하게 한 끼 저녁이나 한다고 생각하고 다녀오세요. 혹시 아가씨 취향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기대는 마시고요. 에이, 그래도 새언니가 주선해 주신 건데 당연히 괜찮은 사람이겠죠. 걱정 마세요. 소개팅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감사해요. 하지만 식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주선해 주었던 첫 번째 소개팅의 결과는 처참했어요. 소개팅이 얼추 끝나겠다 싶은 시간쯤 칼같이 아가씨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아가씨 잘 되셨어요? 언니, 저랑 장난하세요? 네? 아니, 진짜 살다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은 처음 봐요. 무슨 말을 해도 뚱하게 리액션도 별로 없고 나 혼자 광대처럼 떠들다가 이제 집에 가는 중이에요. 나중엔 저도 지쳐서 겨우 그 사람 얘기 듣는데 졸려 죽겠더라니까요. 아, 그래요? 아가씨 이상형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으로 알아봤는데
그분이 아가씨한테 뭔가 실수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실수는 새언니가 하셨죠. 아,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하라고. 그럼 그냥 밥 한 끼 맛있게 얻어먹었다고 생각하세요. 아가씨랑은 안 맞는 분이었나 봐요. 소개팅이 다 잘 맞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럴 거면 그 밥 내 돈 주고 혼자 먹고 말죠. 진짜 따분해 죽는 줄 알았네. 아,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졸라서 해준 소개팅을 상대가 재미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주선자를 비난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다시는 아가씨에게 소개 따윈 해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댁에서는 또 저를 조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 말고요. 좀 유머러스한 사람 없어요? 성실하고 유머러스하고. 전 진짜 이거 2개면 돼요. 저번에는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열심히 알아봐드린 건데 제 주변에 괜찮은 남자들은 다 연애 중이고 건너 알아보는 것도 무리인 것 같아요. 저도 상대방을 잘 모르는데 아가씨한테 소개했다가 실패했잖아요. 아, 실패야. 다들 하는 거지 뭐. 그럼 소개팅이라고 쉬운 줄 알았어요? 그래, 얘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지 말고 한 번만 더 알아봐주면 안 되겠니? 진짜 그거 2개만 충족하면 만나 보내잖니.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그래도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집에서 쉬고 있는 애보단 네가 어디서 남자를 찾아와도 더 잘 찾아올 것 아니니? 안 그래? 이번엔 어머님이 더 난리라 하는 수 없이 찾아보는 신용이라도 해야 했어요. 됐어 여보, 애쓰지 마. 연애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왜 자꾸 당신한테 알아봐 달래? 햄이랑 엄마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에이, 당신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그래.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보지 뭐. 그렇게 2번째 소개팅을 주선해줬어요. 이번엔 아가씨가 말한 대로 성실하고 직장도 괜찮은 데다 유머 감각까지 있는 사람으로 찾아보느라 시간이 꽤 걸렸죠. 외모도 준수했어요. 이만하면 트집 잡힐 거 없겠다 싶었죠. 하지만 역시나 결과는 같았어요. 새언니,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뭐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언니가 보기엔 제가 아깝지도 않으세요? 네? 소개팅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다다 쏘는 말엔 바보처럼 네? 라는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직장도 좋아서 스펙 차이도 훨씬 많이 났고 누가 봐도 아가씨보단 그쪽이 아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질색팔색을 하니 어이가 없었죠. 이번엔 뭐 때문에 그러신데요? 외모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저렇게 눈이 음흉하게 축 처진 스타일 진짜 제일 안 좋아한다고요. 외모 얘기는 따로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저만 하면 인기 있을 만한 얼굴인데다 직장도 좋은데요? 네? 잘생겼다고요? 이게요? 신우이는 갑자기 가족 단톡방에 소개팅 받은 남자의 사진을 예고도 없이 올렸어요. 각도가 아래서 위로 몰래 찍은 듯한 각도라 당연히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제가 미리 봤던 사진들과는 전혀 딴판으로 나왔더군요. 이건 이상하게 나온 사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개팅 자리에서 사진을 몰래 찍으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 찍혀 있던 거거든요. 암튼 이 사람이 한 번 더 보자는 거 제가 물렀어요. 새언니 사람 보는 눈 진짜 없다. 그래서 우리 오빠를 만났나? 뻔뻔하고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군요. 신우이의 전화를 받고 나서 가족 단톡방을 보니 어머님이 어떻게 이런 남자를 소개시켜주냐면서 난리를 쳐놨더군요. 그래서 딱 한마디만 남겼어요. 저랑은 사람 보는 눈이 다르니 앞으로 소개는 다른 사람한테 받으세요. 라고요. 나중에 다른 주선자에게 듣기로는 아가씨가 남자분께 엄청 호감을 가지고 들이댔는데 남자 쪽이 관심이 없어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날은 제게 그 분을 폰 모양이었어요. 그걸 알고 나니 신우이랑은 더 상종 못하겠다 싶었죠. 게다가 더 나중에 알게 된 경악스러운 사실은 당시 신우이는 취직을 포기하고 취집을 하려고 했던 상태였다는 거였어요. 전 잠깐 회사를 쉬고 이직 준비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알고 보니 신우이는 그때 퇴사했던 회사가 무려 4번째 회사였고 그 전에 다녔던 3군데도 최대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전부 금방 뛰쳐나와 버렸어요. 이유도 정말 각양각색이었죠. 난 아무래도 회사 체질이 아닌가 봐요. 개인 사업을 해야 되나? 누구 밑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 사장님을 할 팔자인가 봐요. 그럼 개인적인 사업을 알아보시는 거 어떠세요? 투자금 적은 걸로요. 됐어요. 괜히 해본 적도 없는 사업 손댔다가 망하면 엄마한테 죽어요. 그런데 그전 회사들은 왜 이렇게 빨리 나오신 거예요? 조금 버텼으면 이력에 잘 남았을 텐데. 첫 번째 다녔던 회사는 상사가 완전 이상했어요. 저만 보면 갈궈서 진짜 왜 저러나 싶어서 한 번 싸웠다가 퇴사했고요. 두 번째 하는 회사는 일 시간대가 너무 별로였어요. 워라밸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더라고요. 세 번째는 그냥 일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해보고 싶은 업무가 있었는데 저한테 알려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발전이 없어 보여서 나왔죠. 제일 최근까지 다닌 회사는 다 괜찮았는데 직원들이 저를 엄청 이간질하더라고요. 짜증나서 나와버렸어요. 이상한 회사가 많기는 하지만 한 회사를 6개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온 데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늘 원만하지 못했던 느낌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건 신우이의 문제인 것 같았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 시댁 모임에서만 봐도 신우이가 왜 그렇게 한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했는지가 한눈에 보였죠. 한 번은 명절에 시댁 대청소를 도와드리기로 했는데 팔 걷어붙이고 일한 저와 남편과는 달리 신우이는 본격 청소를 시작하고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사라져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빈 방을 청소하려고 열었는데 정리하려고 꺼내놓은 물건들을 베고 그 사이에서 자고 있는 신우이를 발견했어요. 어이가 없었죠. 아가씨, 이 방 청소하려고 하는데요. 많이 피곤하시면 다른 방 가서 제대로 주무세요. 어머, 그래도 돼요? 어제 늦게 자서 일찍 일어났더니 글쎄 너무 졸린 거 있죠. 그래도 오빠랑 세연이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자요? 괜찮아요.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는 게 더 효율이 좋을 수도 있어요. 신경 쓰지 말고 주무세요. 정말요? 그럼 정말 잠깐만 눈 붙이고 바로 일어날게요. 저도 사람인지라 양심은 있다고요. 딱 봐도 꾀피우는 모습이라 별로 기대도 안 했지만 끝까지 딱 10분만 자고 일어나겠다고 강조를 하더군요. 역시나 10분은커녕 40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은 남편과 제가 대청소 마무리를 다 했고 서로 수고했다는 의미로 간단한 다가상까지 차려 어머님을 부르려던 순간이었어요. 주방에서 나눈 대화가 들렸는지 신우이가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오더군요. 어머, 청소 벌써 끝났어요? 도우려고 했는데 진짜 딱 10분만 자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깨우시지. 어떡해.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어찌나 천은덕스러운지 한 대 쥐어 받고 싶더라고요.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차마 못 깨웠어요. 괜찮아요. 어머, 근데 이건 뭐예요? 너무 맛있겠다. 근처 유명한 화과자집에서 예약해놓은 다과 세트예요. 같이 드시죠. 좋아요. 아, 맞다. 그런데 엄마한테는 저도 청소 같이 했다고 해주세요. 네? 세연이랑 오빠랑 다 청소하는데 저 혼자 잤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비밀 지켜주실 거죠? 야, 그럴 거면 일어나서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하던가. 웃기는 애네. 아, 오빠가 뭔 상관인데. 내가 왜 상관이 없어. 나도 같이 했는데. 됐어 여보. 얘 말 듣지 마. 중간에 남편이 나섰기에 망정이지 너무 염치도 없고 뻔뻔한 신우이 태도에 표정 관리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남들한테 묻혀가면서 숟가락만 올리려고 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생신날 저희가 식당을 예약하고 신우이가 생신 케이크를 준비해 오기로 했죠. 그런데 왜인지 계속 못 믿었더라고요. 여보, 그냥 생신 케이크는 우리가 사갈까? 왜 알아서 사온다는데 냅둬. 왠지 못 믿어서. 그냥 우리도 하나 사가자. 남으면 가져와서 디저트로 먹으면 되잖아.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반신반의하면서도 케이크를 따로 사가자는 말에 남편이 크게 반대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마도 본인 동생을 더 잘 아니
하나 더 사가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혹시 모르니 크기는 적당하고 예쁜 케이크를 준비해 갔어요. 케이크는 식당에 부탁해서 냉장고에 잠시 맡겨놓고 식사를 마쳤는데 대뜸 신우이가 이러더라고요. 아, 맞다. 우리 생신 케이크 해줘. 새언니 오빠, 케이크 준비해왔죠? 네? 아가씨가 준비해오기로 하신 거 아니었어요? 네? 제가요? 언제요? 얘 봐라, 웃기는 애네. 까먹었으면 까먹었다고 말을 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 뒤집어 씌우긴. 식당 예약이랑 케이크 다 새언니랑 오빠랑 한 데서 난 손 놓고 있었는데. 난 이미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할 거 다 했어. 아우, 됐다 됐어. 케이크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거라고. 내가 애도 아니고. 식사 맛있게 했으니 됐다. 케이크 정도야 까먹을 수도 있는 거지. 어머님은 피곤하다는 듯 손살에 치셨지만 얼굴에 내심 서운한 표정이 스쳤어요. 정말 그 순간만큼 제 촉이 기특했던 적은 없었죠. 그럴 리가요. 어머님 까먹기는요. 아가씨가 까먹으실까봐 저희가 따로 준비해뒀죠. 남편이 부탁해둔 케이크를 꺼내 가져왔고 그걸 본 신우의 눈이 튀어나오기 일보 직전이더군요. 거봐요. 오빠랑 새언니가 준비하기로 한 거 맞다니까. 됐어요. 까먹을 수도 있지. 어머님도 이해하신다잖아요. 저희라도 준비해 왔으니 이걸로 됐죠. 어머님 초 보셔야죠. 생신 축하드려요. 그렇게 어머님의 생신은 무사히 치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집에 귀가하는 길에 신우이에게서 뻔뻔하게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새언니,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세요?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케이크 말이에요. 그렇게 꼭 엄마 앞에서 저를 꼽줘야 속이 시원하세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아가씨께서 준비하기로 한 건데 발뺌하시니까. 저는 사실만 말한 건데요. 발뺌이요? 사람이 당황하면 좀 피해가려고 그럴 수도 있지. 속 넓은 사람으로 봤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케이크 그깟게 뭐라고. 좀 까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가씨, 그런 말씀은 어머님한테 가서 하시고요. 어머님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왜 저한테 화풀이세요? 어머님이 괜찮으시다잖아요. 그리고 아가씨가 실수할 것 같아서 저희 쪽에서 남은만 가져갈 생각으로 하나 더 가져왔고요. 그래서 어머님 서운한 점 없게 생신 식사 자리 잘 마쳤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오히려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집 가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따질 일은 아니지 않나요? 저는 그냥 새언니가 모른 척 넘어가지고 윗사람답게 언니 책임으로 덮어줄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누구 잘못인지 따지는 모습이 실망스러워서 그래요. 도대체 그게 왜 실망스럽냐고 따지려는데 통화를 듣고 있다 못한 남편이 갑자기 전화기를 뺏어서 끊어버렸어요. 얘랑 길게 얘기하지 마. 봤지?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하는 거. 그래도 어떻게 그래. 하던 말은 끝내야지. 됐어. 내가 못하게 했다고 해. 둘이 싸울 일이 아니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남편의 중재를 통해 신우이와는 그날 이후 일절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게 됐어요. 남편이 뭐라고 한 건지는 몰라도 시댁에서 마주쳐도 제게 별다른 말을 걸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일이 제대로 서로 대화가 마무리되고 끝난 게 아니라서 그런지 참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어색했죠. 그래도 괜히 말 붙였다가 싸움 나는 것보단 이 어색함을 유지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신우이가 남편과 어머님 눈을 피해 저한테 슬쩍 다가왔어요. 새언니, 저 긴히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부탁이요? 이런 말하기 좀 염치 없지만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네? 무슨 돈이요? 그게 여행 간다고 쓴 카드값을 갚아야 하는데 일을 오랫동안 못했더니 점점 버거워져서요.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직장 잡자마자 갚을게요. 오빠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정말 간절하고 급해 보이는 얼굴이라 잠깐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돈 문제는 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직접 도움을 청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단독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아가씨. 딱 잘라 말했더니 갑자기 표정이 싸늘해지더니 획 돌아서더군요. 솔직히 그 이후로 또 한동안 저만 보면 징징대거나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 잠잠한 시기가 평화로운 시기라는 생각이 안 들고
자꾸만 불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그 불안한 촉이 맞았다는 걸 깨닫는 날이 오고 말았죠. 그날따라 이상하게 피곤해서 점심을 나가서 먹지 않고 배달시켜 친한 직원들과 나눠 먹고 있을 때였어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동료가 저를 보더니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오더군요. 과장님, 보셨어요? 큰일 났어요. 네? 무슨 일이요? 팀장님 어머니랑 동생분이 회사에 찾아오셨는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팀장님 붙들고 엄청 소란 피우고 계세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찾아오셨다고요? 그런 얘긴 전혀 못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소란인데요? 저도 잘은 못 들었는데 동생분을 저희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 했는데 팀장님께서 거절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해줄 거냐면서 네가 허락할 때까지 매일 찾아오겠다고 하시던데요? 뭐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문득 머릿속에 얼마 전 제게 카드값을 빌리려고 했던 신우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어이가 없고 분노가 차올라서 한 걸음에 로비로 뛰어내려갔죠.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가니 바로 어머님과 남편이 보이더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힐끔댈 정도로 부끄럽고 창피한 장면이었어요. 아니, 안 된다 하지만 말고 넌 어떻게 장남이 돼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 취직 하나 못 시켜줘? 네가 인사팀 과장이라며. 그럼 잘 이야기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나 할 줄 아는 거 많다니까. 오빠도 알잖아. 회사 생활은 할 줄 아는 게 많은 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너처럼 한 곳에 진드기 붙어있지도 못하는 애를 내 가족이라고 회사에 뽑았다가 무슨 욕을 들으라고? 공과 사는 철저히 구분해야지. 그건 전에 같이 다니던 회사 사람들이 나빴으니까 그렇지. 오빠가 상사면 괜찮을 거 아니야. 나 적응하게 도와주면 되잖아. 그래, 내가 괜히 너한테 부탁하겠니? 네 회사에 다니면 애가 좀 덜 힘들어하지 않겠느냐고. 회사에 마음 붙일 사람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크겠어? 누가 회사를 마음 붙일 사람 있는 거 확인하고 다녀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지금 엄마 모시고 와서 이렇게 난동 부린다고 취직이 될 거라 착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글러먹었다니까요? 여기까지 와서 이러지 마세요. 이런 일로 얼굴 팔리면 저도 이 회사 못 다녀요. 남편의 피곤한 얼굴을 보니 그동안 저 몰래 얼마나 두 사람에게 시달렸는지가 확 느껴져서 화가 나더군요. 대화를 들어보니 한두 번 부탁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몇 번이고 부탁하는 걸 남편이 무시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쓴 것 같아 참 미안하고 짠했어요. 동시에 화도 정말 많이 났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뚜벅뚜벅 걸어가 앞에 섰어요. 뻔뻔한 시누이와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 도저히 화가 안 참아지더군요. 아가씨, 카드빚 못 갚게 생겼으니 이제 취직까지 시켜달라는 건가요? 회사도 사람을 아무나 뽑을 순 없어요. 공평하게 서류도 내고 면접도 보셔야죠. 인사팀이라고 우리 뭐 사람 마음대로 뽑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아가씨 뽑고 싶어도 아가씨가 회사 다닐 인재가 아니라서 못 뽑아요. 뭐라고? 네가 어떻게 내 딸한테 그런 소리를. 너까지 왜 이러니? 어? 얘가 지금 10년 가까이 회사 생활에 적응도 못하고 전전하고 있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그나마 지 오빠랑 새언니라도 있는 회사 들어가면 챙겨라도 줄 거 아니야. 이왕 둘이 같은 회사 같은 팀에 사람 뽑는 부서에 있으면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 회사가 떼쓴다고 다 되는 거면 모든 회사가 다 가족 단위로만 굴러가겠죠. 아가씨야 철이 없으니 그렇다 쳐도 어머님까지 왜 이러세요 정말. 빨리 아가씨 데리고 나가주세요. 이 사람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평판 나빠져요. 아들 인생까지 망치고 싶으신 건 아니죠? 뭐야? 봤지 엄마? 내 말 맞지? 언니가 저런 사람이라니까. 언니 좋은 사람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잘해주는 척하면서 중요한 순간엔 사람 꼭 뒤통수 치더라고. 그렇게 이간질하는 습관도 회사에 적응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건 아시죠? 회사에 다니고 싶으면 열심히 준비해서 정정당당하게 들어올 생각을 하세요. 취직 안 된다고 시집갈 생각부터 하거나 카드빚 못 갚겠으니 그제야 취직하겠다고 땡깡 부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가 정말? 그렇게 딸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고생해놓고도 딸은 딸이라 그런지 팔이 안으로 굽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뒷목 잡는 신용을 하더니
저를 매섭게 보더라고요. 남편이 그걸 보고 뭔가 일났다고 생각했는지 중간을 가로막았어요. 엄마, 그만 좀 우기세요. 제가 힘이 뽑을 수 있다고 한들 어차피 우리 팀에 자리도 없어요. 인원이 빠져야 충동을 하든 말든 하죠. 그래? 그럼 채를 자르면 될 일 아니니? 어차피 너흰 한 명만 돈 벌어도 먹고 살 수 있잖아. 햄이 살리는 셈 치고 채를 잘라라. 그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가 상사라며.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니? 도대체 회사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어머님? 이젠 하다하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어머님을 보니 실소가 터졌어요. 어이가 없어 웃으며 이마를 짚으니 어머님은 더 노발대발 하더군요. 야, 너 정신 차려. 그래도 한 뱃속에서 나고 자란 정이 있는데 어차피 애 낳으면 일도 못할 너랑 몇 년째 방황하는 내 동생 중에 누굴 택할 것 같니? 내 말 안 들으면 너 집이고 회사고 다 쫓겨날 줄 알아라. 그때였어요. 외부 미팅이 있었는지 밖에서 돌아오고 계시던 저희 친정 아빠와 눈이 마주쳤죠. 남편 역시 거의 동시에 아빠를 본 모양이었어요.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어머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미쳤어. 여기 장인어른 회사야.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사돈, 이렇게 뵙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희 딸한테 잘해주신다고 들어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실은 아니었던 모양이지요. 갑자기 등장하신 친정 아빠를 보고 어머님은 정말 말 그대로 까무러칠 듯 놀라셨어요. 어머나 사돈께서 여기 어쩐 일로? 방금 김서방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여기가 제 회사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밝힐 걸 그랬습니다. 아니, 그랬다면 우리 딸한테 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수도 있으려나요? 아니, 이게 다 무슨 네가 장인어른 회사에 다니고 있었단 말이야? 어쩜 그러면서도 이런 부탁 하나를 안 들어줘? 반성하고 뉘우칠 줄 알았던 어머님은 오히려 그럼 더 힘이 있었는데 왜 부탁을 거절했냐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죠. 그걸 들어줬다면 아드님도 여기 없었겠죠. 솔직히 김서방이 놓치기 싫은 인재인 건 맞지만 이런 가족이 있다는 건 승진에는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겠죠. 제 회사에서 제 딸을 내쫓겠다니 저도 회사 오너이기 전에 한 자식의 아비라서 그 말이 참 불편하게 들립니다. 잠깐만요, 사돈. 뭔가 오해하는 게 있는 모양인데 아까 그건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었지 진심은 아니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수로 얘를 집이고 회사에서 내쫓아요? 원래 화나면 다들 한마디씩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걸 알아도요. 그보다 사돈, 이렇게 된 거 부탁 한번 제대로 합시다. 우리 딸이 이제는 정말 일을 좀 해야 했어요. 꼭 애들 있는 팀 아니더라도 우리 딸이 일하기 적당한 부서가 있으면 좀 넣어줬으면 하는데 그건 어려울까요? 이 와중에도 그런 부탁을 하시겠다고요? 사돈이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이 있는 게 어떤 심정인지.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도와주시죠. 네? 말 맞다나 우리 아들도 도와주셨는데 우리 딸이라고 어려울 건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엄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 회사 제 힘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랑 연애하기도 전에 입사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승진하고 회사 다닌 게 꼭 네 실력만으로 된 거겠어? 당연히 네가 사위인 게 플러스로 작용이 된 거겠지. 넌 회사 생활도 오래 한 애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어머님은 너무 다급했던 나머지 경솔하게도 건드려선 안 될 걸 건드렸어요. 남편이 스카웃된 것도 승진한 것도 전부 아빠의 사유였기 때문이라는 발언은 남편이 가장 우려하던 부분을 건드렸어요. 다 자신의 실력으로 온 부분임에도 회사 내에서는 낙하산이 아니냐는 뒷소문이 돌았거든요. 물론 그런 소문은 남편이 하는 일처리를 보면 쏙 들어갔지만요. 그걸 들은 아빠께서도 표정이 미묘해지셨어요. 사돈은 본인 아들도 안 믿으시는군요. 아무리 사위라도 능력 없는 사원은 제 회사에는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잘 살고 있는 아들에게 화살을 돌리지 마시죠.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서로에게 좋겠죠? 애들 생각해서요. 아빠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리를 떠나셨어요.
어머님도 그 말엔 한 방 먹었는지 벙찌더군요. 그런 어머님을 옆에서 신우이가 얄밉게 흔들었어요. 엄마 어떡해. 이대로 끝낼 거야? 넌 좀 가만히 있어. 분위기가 가라앉은 가운데 남편이 제 손을 잡고 회사로 이끌었어요. 출입 카드를 찍고 냉정하게 들어가 버리더니 더 이상 어머님과 아가씨도 쫓아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만 소란을 피우셨죠. 나 엄마랑 인연 끊으려고. 더 이상은 진짜 못 살겠다.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 남편은 제게 그동안 무능력하고 철없는 동생과 무작정 동생만 싸고 도는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겨운 삶을 보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결혼하면 완전히 남남처럼 살 자신이 있었는데 아직도 자신에게 이러는 걸 보면 이제는 끊어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요. 근데 말이 쉽지 정말 그래도 되겠어? 지금 손절 안 했다간 당신까지 잃을 판인데 못할 게 뭐 있어.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은 못 해먹겠어. 그렇게 퇴근한 남편은 시댁에 가서 한판하고 온 모양이었어요. 명절이나 어버이날 생신 등 각종 행사에는 용돈을 보내드리겠지만 그 외 일절 방문이나 연락은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다음날 제 핸드폰 번호를 바꾸자고 했고 바꾼 번호는 시댁에 알려주지 않았어요. 덕분에 제가 피곤할 일은 사라졌죠. 처음에는 어떻게 네가 천륜을 끊냐며 난리를 치던 시어머니와 아가씨도 남편이 이렇게 제대로 인연을 끊을 준비를 하기 시작하니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느낀 모양이었어요. 잘못했다고 그렇게 냉정하게 굴지 말아달라고 부탁해도 남편은 꿈쩍하지 않았죠. 아무래도 남편이 없으면 시어머니도 아가씨도 여러모로 곤란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지니 이제는 남편 말을 듣기로 한 모양이었어요. 더 이상은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나 부탁을 안 들어도 되고 실컷 잘해주고 이간질 당하는 일을 안 겪어도 되니 저도 살 것 같더군요. 아직도 가끔 만날 일이 생기면 남편 좀 잘 설득해달라고 부탁하는 어머님과 아가씨지만 그런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어요. 어차피 그 짧은 시간만 잘 흘리면 남편이 알아서 차단해 주는데 굳이 제 발로 그 지옥에 다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마음을 털어놓고 나니 좀 시원하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도 항상 꽃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좀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